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입니다. 얼마 전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발표되면서 사전 계약 1년치가 하루 만에 계약이 됐다고 화제였었죠. 그 아이오닉5의 형제차 기아 CV로 알려졌던 EV6가 어제 온라인 공개가 되고 오늘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 21일에 오전 9시에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테슬라처럼 온라인 예약이 된다고 하네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전 예약만 해놓으려고 합니다. 스탠다드, 롱레인지, GT 라인, GT 이렇게 네 가지 트림이 있고, 이 GT가 화제의 3.5초죠. 제로백 3, 4억대 차량들하고 같이 노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 GT인데, 저는 이 GT 모델 하고 싶지만은 GT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스탠다드는 4,950만원부터, 이거는 보조금 받으면 3,000 후반대까지 되겠네요. 근데 대신 주행거리가 350km,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자, 5,000, 롱레인지는 5,400만원부터 500만원 더 주고 100km를 더 가는 거네요. 그리고 GT라인도, GT라인은 420km네? 조금 떨어지네. 20인치 휠 타이어 때문에 그런가? GT라인급을 해야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전용 내외장 디자인, 그리고 77.4 배터리, 20인치 휠 타이어, 지능형 헤드램프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댑티브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 HDA2가 들어가 있고, 롱레인지하고 GT하고 지금 5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행거리가 한 30km 정도 줄고, 그래도 요게 낫겠네요. GT라인이 아마 뭐 일반 모델에 비해서 내외장 파츠가 조금 차이가 나겠죠. 롱레인지하고 GT라인 가격 차이가 뭐 아주 크게는 나지 않고, 또 GT라인 자체가 6,000 이하여서 보조금 100% 구간에 또 적용되니까 파츠 가격이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GT라인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출고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네요. GT하고 좀 모양이 차이가 나나요? 조금 차이가 나네요. 조금 브레이크가 확실하게 차이 나네요. 비슷하네요. 뭐 거의 GT하고 GT 라인하고는. GT는 안개등이 없는데 안개등이 이렇게 보이네요. GT 라인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한번 찬찬히 살펴봐야죠. 그리고 요즘 EV6의 테마는 연두색인가 봐요. 브레이크도 연두색으로 집어넣고, 연두색이 아마 테마색인 것 같고요. GT 모양은 일단은 저는 벨로스타인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여기가 스포일러와 일체형으로 된 테일램프, 요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방향지 시등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완전히 푹 파여 있네요. 지금 트렁크 리드하고 휀다 쪽 끝부분이 거의 푹 들어가서 파츠가 완전히 그냥 독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충전구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리플렉터겠죠? 약간 뒷모습에서는 요 범퍼 하단부, 디퓨저하고 이런 부분들이 GT가 약간 차이가 나는군요. 그리고 여기 뻥 뚫려 있는 것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요게 좀 특이하네. 가변 윙 이런 건 아닐 것이고, 여기 싹 올라오면 멋있을 것 같은데. GT 라인은 요 앞범퍼가 스탠다드나 롱레인지는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네요. K5처럼, 성곤니처럼. 이게 굉장히 둥글둥글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뭐 날카롭게 뾰족뾰족, 뒷모습도 뾰족뾰족. 여기도 마찬가지로 K5처럼 기아만의 독특한 특징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고요. 아이오닉5에 비해서는 휠 베이스가 10mm 정도 줄은 걸로 나오던데, 이 차량은 퍼포먼스나 달리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문루프조차도 없어요. 그냥 일반 철판 루프로 되어 있고, 솔라 루프 이런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출시될 때 옵션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진 모습으로는 천장 루프 부분에 유리로 된 게 없습니다. 일단 무겁죠. 걔네들은 유리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철판 대비. 요만한 썬루프도 무거운데 한 50km에서 100km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문루프가 되면은 훨씬 무거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오닉5하고 EV6가 나오면은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저는 딴 게 다 마음에 들거든요. 실루엣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테일램프 뒷모습 부분은 어쨌든 독특한 그런 EV6만의 어떤 뒷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이 앞모습이 너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위아래로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얇게 좀 더 뽑았으면 이쁘지 않았을까. 이게 스노우인가요? 스노우 화이트 펄. 이 그래픽상으로는 거의 뭐 진주 은색? 뭐 그런 느낌 나는데, 근데 아마 이런 느낌은 아닐 것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산 차량에 약간 은은한 진주색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을 입혀놓고 나니까 요 앞라인은 K5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이거는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좀 다홍 느낌. 기아 프라이드가 요 색깔을 많이 뽑으시던데 요 색깔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쁘네요. 뒷라인하고 요 실루엣은. 근데 이게 앞모습 이게 너무 커. 너무 커. 비율이 안 맞아요. 순정 만화 주인공 같아. 카트라이더네요. 휠구했고 실황경수는 뭐야? 저건 뭐야? 냉각수. 아이고 핸들. 딴 거보다 일단 제가 시트가 제일 갖고 싶네. 시트가 나와라 시트. 저건가? 저건 뭐지? 핸들. 아하 시트. 오 이뻐 시트. 뭐야 이걸 못 구했네요. 친환경 소재. 이걸 못 구했네요. 친환경 소재. 본의 아니게 참 제가 친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자 GT 모드를 장식시켜라. 제로 103.5. 오 완벽해. 오 완벽한데요? 뭐 거의 본능이라 그래야 되죠. 제로백은. GT라인?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확실히 조금 젊은 좀 휠베이스가 2,900. 뒷자리도 꽤 많이 드네요. 실내는 굉장히 심플하네요. 시동 버튼이 여기로 오면서 요거는 참 이쁜 것 같아. 나머지는 뭐 거의 특히 여기 뒷좌석 뒷유리 벨트 라인이 너무 머리가 여기 있으면은 좀 답답하겠네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답답하겠네. 딱 베렌 느낌 납니다. 베렌 실내. 물론 이제 이런 레그룸이라든지 이런 거는 베렌보다 훨씬 넓겠지만 지금 전기차라 그래갖고 아주 특별하게 있는 거는 이 부분. 이거 똑같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12.3인치 12.3인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아 차량에서 많이 쓰는 그거 같고요. 메리디안 찾아보라고. 여기 있네. 하나. 오퍼가 센터가 좀 많네요. 센터, 트위터, 여기 하나 더 있고. 좋습니다. 친환경인가 보죠.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더니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군요. 이렇게 빨간색. 이쁘다. 스포츠에서는 빨간색. 에코. 앰비언트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네요. 뒤는 없나? 뒷자리는 앰비언트가 없고 파란색. 노말은 파란색. 깜빡이를 키면은 차가 올 때는 지가 안 가다가 HDA 표시도 해주고 HDA에다 내비란 표현이 새롭게 들어갔네요. 이건 처음 보는 표현인데 내비는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준다. 그거 같고요.
칠해준다는 얘기인가?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활성화 표시가 돼 있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죠. 2초 9 깜빡이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앞에도 그렇고 너무 커 근데. 자, 이 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GT 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해놨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좀 더 살펴보고 출고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차량을 기다릴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이던데요. 그럼 공식 영상을 함께 보며 얼마 전 실차로 보고 온 아이오닉 5와 다른 점이나 EV6만의 특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DRL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계수 잎처럼 보이는 게 쫙 펼쳐지며 세레머니를 합니다. 아마도 국내 차량으로는 최초일 듯한데 일단 이 웰컴 세레머니는 아이오닉 5에서는 못 본 기능입니다. 앞쪽 방향 지시등 역시 시퀀셜 타입으로 순차 점등되고요. 이전 스파이 샷에서도 저희가 베렌 닮았다고 예상했던 것처럼 실차 모습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벨로스터 N입니다. 아이오닉 5와는 형제차지만 EV6의 컨셉은 스포티로 명확해 보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약간 의외였던 부분이 테일램프가 거의 뒷바퀴 핸들 라인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더군요. 테일램프가 저기까지 와 있는 차들은 많았지만 그 라이트가 저렇게까지 환한 건 처음 봅니다. 저 테일램프 쪽에서 후측방 방향으로 조명을 비춰줘서 에스코트 라이트 기능까지 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뒷모습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 리드 엣지에 있는 테일램프가 방향 지시등과 연결되면서 저 부분이 뒷바퀴 핸더와 범퍼를 완전히 분리한 느낌입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이 거의 골짜기 느낌이 날 정도로 푹 파여서 들어가 있는데요. 뒷부분 그래픽 자체는 얼핏 보면 소나타 느낌도 나면서 링컨 차량 느낌도 나는데 저 푹 들어간 부분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라는 자신감 있는 디자인 언어가 느껴집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저는 저 시트, 벤츠의 AMG 차량들에서 많이 봤던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인 세미 버킷 시트. 특히 시트 상단의 저 두 개의 구멍은 사벨트 같은 어떤 4점식 벨트가 통과하는 구멍이죠. 솔직히 완전한 버킷 시트에 비하면 몸을 잡아주는 건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저런 스포티한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시트는 7000 이상으로 알려진 GT 모델에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와는 다르게 커브드 형태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입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이 12.3인치 자체는 기존에 있던 기아차의 것과 비슷해 보이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센터 콘솔이 아이오닉 5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아 방식이 기존 기아차 같은 다이얼 방식입니다. 그 주변의 카메라 파킹 오토홀드 버튼도 기존과 거의 유사하고요. 특이한 게 시동 버튼이 기어 버튼 위에 동그랗게 있습니다. 시동 버튼이 센터 암레스트 쪽에 있는 건 아우디 차량들이 많이 썼었죠. 이걸 국내 승용차에서 본 건 제 경우 EV6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시트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버튼이 보이네요. 저 버튼 배치가 쓸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치나 레이아웃은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운전석 레이아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6보다는 EV6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런 전자적인 부분들이 센터 콘솔에 있다 보니 아이오닉 5처럼 센터 콘솔이 뭐 이동되거나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같은 N들은 컬러 코드가 하늘색이었죠. EV6의 GT는 컬러 코드가 연두색인가 봅니다. 앰비언트는 물론이고 시트의 스트라이프, 핸들의 스티치까지 모두 연두색입니다. 안전벨트에도 연두색 줄이 있네요. 약간 위에서 본 쿼터뷰인데요. 희한하게도 저 각도에서 보면 웬만한 차들은 다 이뻐 보입니다.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있는 내 차를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그렇게 이뻐 보이던 경험들 있지 않나요? 뒤쪽 방향 지시등 순차 점등되는 모습입니다. 테일램프 세레머니도 있고요. 국내 차에선 K9이 최초로 시퀀셜 타입 방향 지시등을 적용했었죠. 그 당시 시퀀셜 타입 방향 지시등으로 유명했던 아우디 차량에 비해 좀 짧고 움직임이 깔끔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영상에서는 테일램프 순차 점등되는 각 부분마다 LED가 꽤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LED를 저 정도 썼으면 뒷모습만큼은 상당히 쨍하면서 확실히 눈에 띄는 램프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이오닉 5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이번 램프류에는 상당 부분 투자를 했나 봅니다. 글로벌 디자인 센터장이라고 소개되는 하비브 씨라고 하네요. 이분이 말하기에 렐리카의 원초적인 힘, 저희가 처음 보면서 괜히 베렌 느낌이 들었던 게 아니네요. 의도적인 디자인이었나 봅니다.
EV6는 휠 베이스가 2,900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5는 휠 베이스가 3,000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근데 EV6는 오히려 줄였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V6의 컨셉은 스포티가 명확한가 봅니다. 휠 베이스를 줄이면 거주성은 좀 떨어지지만 확실히 주행에서 재미나 스포티함은 좋아지죠. 그리고 GV80 때부터 얘기 나오던 AR HUD, 아이오닉 5에도 들어가 있던 걸 확인했었고 EV6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 기아 차량과 비슷해 보이는 터치식 공조 버튼부가 보입니다. 그런데 모양만 비슷하고 실제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저 부분 전체가 LCD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 저런 식으로 조작부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런 방식이 보기엔 이쁘지만 실제 작동 시에는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쓰기에는 그렇게 편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튼을 싹 빼고 인포테인먼트에서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낫겠네요. 아이오닉 5와 같이 릴렉션 시트 적용되고요. 다만 아이오닉 5와는 다르게 종아리 받침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화면에서도 많이 강조하던 친환경 소재 500ml 페트 물병 100개 정도가 갈아져서 사용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얘기하니까 체감이 확 됩니다. 100분지 1. 그리고 300kW 충전이나 400V, 800V 멀티 차징은 아이오닉 5와 똑같고요. 다만 아이오닉 5를 다분히 의식한 듯 4분 30초 충전에 1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너무 궁금했던 주행거리. WLTP 기준으로 51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국내 인증 기준으로도 450km 이상은 장담한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예비 전기차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에 절묘하게 걸치게 해놨네요. 아마 이번 아이오닉 5가 주행거리 때문에 가루처럼 까이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출시에 여유가 있는 EV6 입장에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주행거리 부분을 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EV6에도 VTL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사용 용량도 같은 시스템을 쓰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아이오닉 5와 똑같이 3.6kW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V2L은 저희가 아이오닉 5 실차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었죠. 되는 게 당연하지만 막상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V2L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능이 아이오닉 5와 EV6의 핵심 경쟁력이 될 듯 합니다. 만약 집안에 정전이 됐다. 이제는 촛불이나 플래시를 찾지 말고 EV6나 아이오닉 5 키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5와 가장 큰 차이점인 퍼포먼스 모델. 추후에 아이오닉 5에서도 N을 달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EV6는 일단 GT를 공개했습니다. 430kW의 파워, 마력으로 환산하면 584마력 정도라고 합니다. 500마력, 국산차의 500마력. 제로백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 3.0초, 3초 플랫이라고 소문이 돌 때도 있었고 저희 라이브에서도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3초 플랫은 힘들 거다, 3초 중반 정도 본다라고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3.5초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GT 모델에는 베렌과 같이 eLSD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포츠 주행에서 LSD 여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확실히 GT의 컨셉은 전기차의 재미를 위한 스포티함이 목표인가 봅니다. 가상 사운드 ASD와 GT에만 있는 GT 모드에선 계기판도 연두색으로 바뀌면서 워프를 하네요. 자, 수치적으로 뛰어난 건 알겠는데 이걸 실제 슈퍼카들과 드래그를 해봅니다. 일단 같이 달리는 차가 내연기관에선 한 달리게 한다는 차들입니다. 이 차들이 요즘 전기차가 나오면서부터는 거의 동네북이 되네요. 슈퍼카의 대명사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SUV 우루스. 아무리 람보여도 SUV 우루스는 일단 제일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숨겨진 고수 AMG GT가 보이고요. 슈퍼카 중에서 달리기로는 최고로 평가받는 맥라렌. 하지만 그 중에 막내 570S 그리고 EV6 GT. 그 옆에는 제원보다 항상 빠르다는 포르쉐 911이 있고요. 미국 수출량에서 유래된 타르가네요. 그리고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 그런데 출전 차량이 캘리포니아네요. 터보 모델이긴 하지만 어쨌든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아마 우루스랑 놀아야 될 듯 하고요. 자, 시작합니다. 사륜차들이 드래그에선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역시 초반부터 플랫토크 전기모터 거기다 사륜 EV6 압도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항상 내연기관의 훅발에 밀렸었는데 과연 570S 가벼운 무게와 낮은 공기저항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 뒤를 바짝 쫓는 911 AMG GT가 4위로 달려오고요. 예상했던 대로 우루스가 그 다음으로 오네요. 페라리 캘리포니아는 아예 안 보이는데요. 뚜껑 열고 놀러 갔나요? 피니시에서 570S에게 아쉽게 추월당하긴 했지만 EV6 GT 2위로 들어옵니다. 확실히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건 EV6 GT보다는 맥라렌은 확실히 달리기 위한 차구나. 맥라렌의 가장 막내 570이 다 제끼네요. 그 다음에 GT 가격이 7천 정도 스타트를 하는데 7천짜리가 주변에 2, 3억짜리들하고 같이 놀다니. 심지어 제끼고. 그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게 재작년에 저희 크루가 출고했던 모델 3 퍼포먼스. 짜릿한 어떤 달리는 느낌은 없었지만 너무나 빨랐던 모델 3 퍼포먼스와 EV6 GT하고 붙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도 둘이 비슷하니까 아마 좋은 경쟁이 될 듯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GT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온다고 하는데 전기차에서 1년은 정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아마 그때쯤이면 모델 3도 더 개선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